안녕하세요. 할 말은 하는 영어 할말하영의 기윈쌤입니다. 오늘은 오픽 등급, 최소 한 등급 이상 올릴 수 있는 7가지 유용한 팁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직접 수차례 오픽 시험을 응시를 해봤고, 그리고 수많은 수강생분들과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보고 듣고 직접 경험해보고 했던 내용을 토대로 총 7가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오늘 알려드릴 내용들은 시험 전반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특정 주제나 특정 유형들에 대한 내용들은 이후의 영상들에서 순차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녹음하기입니다. 평소에 연습을 하실 때 답변을 녹음을 하신 다음에 스스로 들어보시면서 self feedback 반드시 해보셔야 됩니다. 오픽은 스피킹 시험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직접 말한 내용을 들어보고 self feedback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어떤 부분에서 막히는지 잘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완을 하기가 수월하거든요. 내가 보통 답변을 할 때 말하는 속도는 어떤지, 말을 할 때 뭔가 어색함이 있진 않은지, 문법적으로 틀리는 부분이 있진 않은지, 단어 선택은 잘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 들어보지 않고서는 분석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녹음하시고 계속 들어보시면서 내 약점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 녹음하실 때는 또 그 부분을 내가 실수하고 있진 않은지 향상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체크를 하시면 돼요. 그렇게 반복해서 녹음하고 스스로 피드백을 하다 보면 약점이 조금씩 보완이 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내 목소리를 내가 직접 들어보는 거, 특히 영어 하는 걸 들어본다? 굉장히 오글거리고 좀 어색하죠. 그래도 그걸 이겨내야지만 내 약점을 확실하게 알고 극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녹음해서 연습하시는 거 강력 추천드릴게요. 두 번째입니다. 자, 방금 전에 녹음을 꼭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녹음 파일을 들으실 때 한 가지 더 좀 집중적으로 보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말을 하는 중간중간에 얼마나 공백이 있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 filler 넣어주시면 됩니다. filler라고 해서 그런 사이사이에 말하고 하는 중간중간에 비는 공백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말들이 있어요. 우리말에서도 내가 뭔가를 말하다가 딱 다음 말할 내용이 생각이 바로 나지 않을 때 그 있잖아 이런 식으로 뭔가 상대방에게 내가 지금 계속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잠깐만 기다려봐 라는 시그널을 준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영어로 말할 때도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런 게 없이 만약에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답변을 채점하는 채점자 입장에서는 소리가 굉장히 길게 비기 때문에 어색하다고 느껴질 것이고 이 사람의 유창성이 떨어진다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필러의 사용은 중요해요. 그래서 이 필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별도로 영상을 하나 제작을 할 건데 여러분도 많이 아시다시피 you know, well, 이런 등등의 간단한 필러 같은 경우도 적절하게 잘 사용을 해주면 똑같은 답변이어도 훨씬 유창하고 훨씬 자연스럽게 들린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 필러 같은 경우에는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정말 사용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자꾸 사용을 해보시려는 노력을 하셔야 되고 특히 그런 부분을 어디서 적용을 하시면 되냐면 녹음 파일을 들을 때 뭔가 소리가 좀 길게 빈다.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는 부분들에서 계속해서 의식적으로 써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해서 해보면서 점점 소리가 채워지는 느낌이 나는지 더 자연스럽게 들리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세 번째입니다. 저는 보통 스크립트 암기보다는 아이디어 암기를 많이 권장을 드립니다. 정말 본인이 영어로 한 문장 말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서 정말 나는 많이 제한적이다 하는 경우에는 스크립트 암기가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문장을 구성해서 말할 수 있는 레벨이다 라고 하실 때는 스크립트를 통째로 외우는 게 아니라 특정 주제, 특정 유형이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내가 이야기를 풀어갈지에 대한 아이디어, 그러니까 스토리의 흐름을 좀 암기를 해놓으시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흔한 주제 중에 하나인 공원 가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보통 공원에 가면 뭐하니? 라는 질문이 나왔을 때 어떻게 답변을 할지 줄줄줄 외우는 게 아니라 공원이라는 주제가 나왔을 때 그리고 공원에서 보통 뭘 하냐? 루틴, 습관, 일상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는 내가 어떤 식으로 스토리라인을 그려가겠다. 이걸 암기하시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공원을 내가 어디를 가는지 그리고 보통 누구랑 가는지 가서 하는 활동 대표적인 거 1개에서 2개 정도 이렇게 스토리라인을 간단하게 구성을 해놓는 거고 그 스토리라인 기반으로 해서 말할 수 있는 문장들은 평소에 계속해서 연습을 하셔야겠죠.
스크립트를 통으로 암기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은 문제가 조금만 달라졌을 때, 의도가 다를 때 완전히 외운 답변을 그대로 하게 되면 채점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외워왔구나 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점수가 많이 깎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통으로 다 암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답변을 풀어갈지에 대한 흐름, 스토리라인, 이거를 암기해 두시는 게 훨씬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스토리라인에 맞게 어떤 식으로 한 문장 한 문장을 얘기할지는 평소에 많이 연습을 해 두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각종 주제별로 기출 유형들 보시면서 여러 가지 교재들 잘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서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는 내가 이러이러한 얘기를 해야겠구나 라는 것들을 평소에 브레인스토밍을 많이 해보시고 연습해보시고 하시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 다음 4번째, 어려운 문제 스킵하기입니다. 오픽이 총 15문제로 자기소개 빼면 14문제 정도가 실전에서 내가 바로 마주해서 답변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3문제에서 4문제 정도까지는 스킵을 하더라도 크게 점수에 영향이 없다라는 겁니다. 문제를 들어도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아니면 아예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지 않는 경우에는 괜히 어버버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아예 깔끔하게 스킵을 하는 것이 점수에는 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5번째, who, 누구에 관련된 내용을 답변에 최대한 포함시키자입니다. 질문이 나왔을 때 답변에 누구랑 이라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으면 최대한 포함시켜 보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너는 보통 바닷가 가면 뭐하니? 라는 질문이 나왔어요. 혹은 공원 가면 뭐해? 자전거 탈 때 어디가? 어떤 곳에서 타?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단순히 정말 내 기준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활동을 누구랑 하는지, 왜 그 사람이랑 하는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이런 부분들을 에피소드랑 같이 엮어서 같이 풀어내시면 훨씬 말할 수 있는 내용이 풍부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넌 공원 가면 뭐해? 라는 질문이 나왔을 때 그냥 실제 공원 가서 하는 일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친구랑 간다, 가족이랑 간다 이런 식으로 같이 가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뭐 공원 가는 걸 좋아해서 나랑 자주 같이 가 이런 문장도 던질 수가 있겠고 아니면 원래는 바빠서 자주 못 보는 친구인데 이럴 때 한 번씩 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 뭔가 그 사람에 대해서 풀어낼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정말 질문에 곧이곧대로 대답하지 마시고 그 활동에 있어서 같이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려고 노력을 해보시면 훨씬 말하기가 수월하실 거다라는 팁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6번째입니다. 방금 5번째 who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감정 표현하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뭘 하니, 언제 가니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그 2가지에 대한 답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활동을 했을 때 어떤 감정이 드는지, 어떤 기분인지, 나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들을 자꾸 묘사하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단어 선택도 훨씬 쉬워지고요.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서 너 언제 바닷가에 마지막으로 갔어? 라는 질문이 나왔을 때 그냥 언제 갔어? 가서 뭘 했어? 만 답변을 하고 끝내시는 게 아니라 5번 팁을 활용을 해서 친구랑 같이 갔다. 근데 그 친구가 요즘 바빴고 나도 되게 바빠서 자주 못 봤거든. 근데 이번에 둘 다 시간을 내서 같이 간 거야. 그래서 오랜만에 그렇게 친구랑 좋은 시간 보내니까 기분도 되게 좋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그런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은 단순히 뭘 했어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분을 얘기를 하게 되기 때문에 단어 선택도 쉬워지고 할 수 있는 말도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정 표현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식이나 표현들 이런 것들은 추후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7번째입니다. 문제 반드시 2번 듣기 그리고 문제 사이사이에 쉬는 시간 활용하기입니다. 오픽에서는 문제를 2번까지 들을 수 있는 거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냥 단순히 잘 듣기 위해서 2번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그 시간을 활용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들으실 때는 당연히 질문을 이해하는데 초점을 맞추셔야 되고요. 2번째 들으실 때는 내가 답변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빠르게 머리를 굴리면서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쉬운 문제를 듣고 한 번에 알아들었다 하더라도 한 번 더 2번째 들으시면서 내가 처음 시작 멘트는 어떻게 할지 그 다음에 전반적인 구성은 어떻게 할지 마무리는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심호흡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 시간으로 활용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픽은 총 자기소개 빼고 14문제가 5개의 주제로 구성이 되잖아요. 3문제 그리고 마지막에는 2문제
이렇게가 세트로 묶이게 되면서 보통 콤보라고 칭하죠. 하나의 주제에 관련해서 세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문제를 듣고 나서 그 뒤에 나올 두 개의 문제가 비슷한 주제로 구성된다는 것을 우린 이미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다음 문제 재생을 버튼을 누르기 전에 다음 문제는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잠깐 생각해보고 가시라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시간을 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 여행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뭔가 질문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 질문에서 너는 보통 국내 여행을 어딜 가니? 라는 질문이 나오면서 가서 뭘 하니? 이런 질문들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행에 대한 일상적인 습관, 행동, 루틴 이런 것들을 물어봤죠. 그러면 뒤이어서 나올 문제에서는 최근 경험 아니면 기억에 남는 경험 이런 것들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보통 여행 가면 뭐 해?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나서 다음 문제 재생 버튼을 누르기 전에 내가 최근에 어떤 경험이 있었지? 기억에 남는 경험이 뭐가 있었지? 문제 나오면 어떻게 답변해야 되지? 이런 생각들을 먼저 한번 해보시고 나서 재생 버튼을 누르시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15문제를 쭉 스스로 넘기고 다시 재생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넘기고 재생하고 하는 이 과정 속에서 스스로에게 부여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을 적극 활용하시고 내가 답변을 해야 될 내용을 미리 한번 예측해보고 연습도 해보고 하는 시간으로 활용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오픽 최소 한 등급 이상 올릴 수 있는 7가지 꿀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픽 시험을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사실 공감이 많이 되실 것 같은 내용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내용들 꼭 곱씹어 보시면서 연습할 때 적용해 보시고 실전에서도 활용해 보시고 하면은 좋은 점수 향상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후 영상들에서는 주제별로, 유형별로, 그리고 실전적으로 봤을 때 필요한 팁들, 표현들, 이런 것들 순차적으로 컨텐츠로 촬영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이후의 영상 꼭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정보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바이바이.